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지도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이면서 산업보건지도사인 강지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 이 산업안전지도사를 공부하시면서 1, 2, 3 과목 중에 아무래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과목이 3과목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공 과목으로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던 산업위생 개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까 하는데요. 크게 그 6꼭지 시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산업위생의 개념, 작업환경 노출 기준의 개념,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산업환기, 건강검진과 근로자 건강관리, 유해인자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험 범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과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산업위생의 개념부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생은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 심각한 불쾌감,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인지, 평가하고 관리, 확인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업위생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보면 근로자, 그다음에 일반 대중,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건강장애라든지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측 과정이 있습니다. 예측. 이것은 어떠한 새로운 공정, 그 다음에 개발, 화학물질 등의 도입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건강장애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미 공장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세워져 있기 전에 어떤 공정이 들어올 것이다 하면 그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가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가는 과정입니다. 즉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을 해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식. 인식은 유해인자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즉 현재로 상황이 존재할 때에 그 상황을 확인하고 인식하는 과정으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현장에서 작업 환경 측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평가의 단계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인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그 양, 정도, 그 다음에 중요성, 상태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때 평가 때는 예비조사의 목적과 범위, 현장조사 정량적인 유해인자의 양 측정, 시료 채취, 분석, 노출 기준과 통계적인 근거로 비교하여서 이게 노출 기준 초과다, 미만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관리. 이렇게 위에서 위험에 대한 인지를 예측하고 인식하고 평가 과정을 통해서 노출 기준과 비교를 한 이후에 이게 노출 기준보다 좀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현장에 개선 대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로는 제거, 유해인자를 우리 있는 공정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제거, 그리고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덜한 낮은 방법으로 바꿔보는 방법입니다. 대체. 그리고 공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소 배기를 해서 뺀다든지 아니면
작업 방법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학적으로 개선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인 관리. 이것은 한 사람만 노출 인자에 계속적으로 폭로되는 것이 아니고 순환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출 한 명당 인당 노출량을 좀 감소시켜주는 방안으로서 이 행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겠고요. 앞에 이런 제거 대책, 공학적인 관리, 행정적인 관리 등을 다 시도해보고도 근로자의 노출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상황에서는 바로 개인 보호구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리적인 대책까지 다 제언을 드리고 나서 현장에 이러한 방안들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제대로 적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가 우리 산업위생에서의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산업위생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생에서 다루는 유해인자의 영역은 지금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5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화학적인 인자로 유기화합물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우리 발생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 물리적인 인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에너지 형태로 우리 인체에 노출되어서 건강상의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우리가 물리적 인자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소음, 진동, 고열, 그 다음에 우리 그 잠수부들에서 생기는 압력이 너무 높다든지 너무 낮다든지 이런 이상 기압 등이 물리적인 인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생물학적 인자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결핵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물학적 인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공학적인 인자, 이것은 작업의 강도나 방법, 중량물, 작업의 물리적인 부담 등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쌤들께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바로 인간공학적인 유해 인자들에 해당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회심리적 인자입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아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감정 노동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것들이 이 사회 심리적 인자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산업위생의 영역에서는 작업 환경 측정으로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여 다루게 되겠고요. 보통 인간공학적 인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회심리적인 인자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업보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인자는 아직까지는 이제 산업위생, 산업보건의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인자는 아니나 특이한 경우에 또는 필요한 경우에 측정을 하고 그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인자가 있다는 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산업위생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산업위생은 제거, 대체, 공학적, 행정적, 개인 보호구로 가는데 이 제거, 대체 위로 올라갈수록 그 개선 효과는 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개선 효과는 크게 거두기는 힘들지만 개인이 스스로 본인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개인 보호구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시행이 되면서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들은 바로 우리 공정 내에, 우리 회사 내에 유해인자가 아예 없어서 제거돼서 발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때 유해인자가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바꿔보는 방법, 바로 그게 대체이지요. 그리고 이 제거와 대체가 어렵다면 우리가 국소배기라든지 전취환기라든지 아니면 공정을 밀폐한다든지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공학적인 개선을 시행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순환, 근무, 그 다음에 작업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한 행정적인 통제 방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해인자가 발생되는 공정에 적합한, 적절한 보호구만 잘 지급된다면 근로자가 정확히 착용했을 때 그 현장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개인 보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 거 먼저 고려하시고 이 방안이 없다 했을 때 밑에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일반적인 루틴입니다. 자, 산업위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산업안전을 공부하시고 산업위생을 공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건강하게 출근하여서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읽어보시면 직업병을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 작업 능률 향상, 그 다음에 작업 조건 및 환경의 인간공학적인 개선, 작업자의 건강보호, 생산성 향상, 이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산업위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산업위생의 윤리강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위생의 윤리강령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전문가로서의 책임, 그 다음에 근로자로서의 책임, 사업주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보통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간혹에 시험 문제에 이제 출제되는 형태들은 다음 중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아닌 것을 골라라, 또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문가의 책임인지 근로자에 대한 책임인지 사업주로서의 책임인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인지 내가 산업위생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 각 영역을 나누는 개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책임, 내가 산업위생, 산업보건을 현장에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로서는 아래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실성과 학문적 실력면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과학적 방법 적용과 자료 해석의 객관성을 유지한다. 산업위생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킨다. 근로자 사회 및 전문 직종의 이익을 위해 과학적 지식을 공개하고 발표한다. 읽어보면 이제 전문가로서에 대한 것들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개인 및 기업체의 기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우리 이제 기밀 누설, 이것도 전문가로서의 책임입니다. 전문적 판단이 타협에 의해 좌우될 수 있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상황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전문가로서의 책임 부분들을 선생님들은 확실히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